동물농장 제2장. 사흘 후 늙은 메이저는 잠결에 고이 숨을 거두었다. 그의 몸은 과수원 아래쪽에 묻혔다. 일은 3월의 일이었다. 그 이후 석 달 동안 농장에서는 대단한 비밀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메이저의 연설덕택에 농장에 머리깨나 쓴다는 동물들은 삶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들로서는 메이저가 예언한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 건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네 의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동물 중에서는 돼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농장 돼지들 중에 단연 뛰어난 지도자는 주인 존즈 씨가 나중 팔아먹을 셈으로 길러온 두 마리 젊은 수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표정이 다소 사나워 배는 버크셔 수돼지로 그는 농장의 유일한 버크셔 수돼지였다. 말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집 세고 매사에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평판이 나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비하면 훨씬 쾌활하고 말 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도 더 뛰어난 편이었지만 나폴레옹만큼 심지가 깊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나머지 돼지들은 모두 식용돼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로는 스킬러라는 통통하고 몸집 작은 돼지였다. 그는 동그란 뺨, 반짝이는 눈, 잽싼 동작, 쇳소리 나는 음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논할 때에는 이리저리 오가며 꼬리를 탈탈 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여간 설득력 있는 제스처가 아니었다. 스킬러의 언변에 걸리면 검정도 하향이 된다고 동물들은 말했다. 메이저의 가르침을 완벽한 사상체계로 발전시킨 것은 이들 3마리 돼지들이었다. 그들은 그 사상체계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주일에도 며칠씩 그들은 헛간에서 비밀 야간 회합을 갖고 동물주의의 원리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 얼마간은 동물들 사이에 우둔한 발언과 시큰둥한 반응도 없지 않았다. 어떤 동물들은 존즈 씨를 주인님이라 칭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논하기도 했고 존즈 씨가 우릴 먹여 살리지 않는가, 그거 없으면 우린 굶어 죽게 될 거야 같은 초보적인 발언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에 노심초사할 게 뭐야? 라거나 그 반란이 이왕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건 않건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질문도 내어놓았다. 돼지들은 그런 발언이 모두 동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제일 우둔한 질문을 내놓은 건 흰 암말 몰리였다. 그녀가 스노볼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반란 이후에도 설탕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다. 몰리의 질문에 스노볼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농장에선 설탕을 만들 방법이 없소. 게다가 당신에게 꼭 설탕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소. 귀리와 건초는 당신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될 거요. 몰리가 또 물었다. 그때 가서도 내가 갈기에 댕기를 메고 다닐 수 있을까요? 동무,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댕기라는 건 바로 노예의 표시야. 댕기보다 자유가 더 값지다는 걸 모른단 말이오? 몰리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내심 아주 완전히 납득한 눈치는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든 집까마귀 모지즈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짓말에 대응하느라 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존즈 씨가 특별히 아끼는 집까마귀 모지즈는 스파이에다 고자질쟁이였지만 동시에 영리한 얘기꾼이기도 했다. 그는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신비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 동물들은 죽으면 모두 그 나라로 간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그의 말인즉 그 슈가캔디 마운틴은 구름 너머 하늘 어디엔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일주일 7날이 모두 일요일이고 1년 내내 클로버가 자라고 각설탕이며 아마시 케이크가 산울타리에서 자란다는 것이었다.
떠들고만 다녔지 일은 하지 않는 모지즈를 동물들은 미워했지만 몇몇은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믿었다. 돼지들은 그런 곳이 있을 턱이 없다면서 동물들을 설득하느라 땀깨나 흘려야 했다.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짐꿀에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였다. 그들은 자기네 머리로는 뭐 신통한 생각을 짜낼 재간이 없었지만 일단 돼지들을 스승으로 모신 이상 그 스승들이 하는 말은 빠짐없이 받아들여 자기네 방식의 단순어법으로 다른 동물들에게 전파했다. 그들은 헛간 비밀회합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잉글랜드의 동물들 노래를 선도했다. 비밀회합은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그런데 일이 어찌 되었는고 하니 메이저가 예언한 그 반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예상 밖으로 아주 싱겁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과거의 존즈 씨는 비록 모진 주인이긴 했어도 유능한 농사꾼이었는데 그에게 근래 재수없는 일들이 닥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소송을 냈다가 지는 바람에 돈을 날리고 잔뜩 울적해져서 몸 생각을 않고 매일 술타령이었다. 몇 날 며칠이고 그는 부엌의 윈저어 의자에 앉아 빈둥빈둥 신문이나 보며 술을 마시다가 이따금 맥주에 적신 빵 조각을 까마귀 모지즈에게 먹이곤 했다. 일꾼들은 게으름 피우며 주인을 속이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울타리는 아무도 손보지 않고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6월이 오고 건초용 꼴을 벨 시기가 왔다. 토요일인 미드서머 이브에 존지 씨는 윌링던에 갔다가 술집 레드라이언에서 곤드레로 취해 일요일인 다음날 한낮까지도 농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 암소젖을 짠 다음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은 채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다. 존즈 씨가 돌아오긴 했지만 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응접실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3개의 뉴스 신문을 얼굴에 덮고 잠이 들었다. 그때까지 동물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동물들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곶감문을 뿔로 받아 박살내고 다른 동물들도 일제히 광에 들어가 줄인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존즈 씨는 잠했겠다. 존즈 씨와 일꾼 넷이 손에 회초리를 들고 곳간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회초리를 휘둘렀다. 잔뜩 굶주렸던 동물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미리 짜둔 각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동물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고문자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존즈와 일꾼들은 사방에서 뿔에 받치고 발에 걷어채웠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일찍이 본 적이 없었고 그동안 자기네 마음대로 매질하고 학대해온 짐승들의 그 난데없는 봉기에 파랗게 질려 거의 혼비백산이었다. 그들은 이리저리 몸을 막아보려 하다가도 그것도 잠시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랭랑을 놓았다. 그들 5인간은 큰 길로 이어지는 마찻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도망쳤고 의기양양한 동물들이 그 뒤를 쫓았다. 존즈 부인은 침실 창문으로 바깥 사태를 보고 있다가 허겁지겁 융단 가방에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갖고는 딴 길로에서 농장을 빠져나갔다. 집과마귀 모지즈는 횃대를 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깍깍 울며 존즈 부인을 따라 퍼덕퍼덕 날아갔다. 그 사이 동물들은 존즈와 일꾼들을 큰 길까지 내쫓은 다음 농장으로 돌아와 빗장이 5개나 되는 농장문을 꽝 닫아 걸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동물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반란은 성공을 거두었다. 존즈는 쫓겨났고 메이너 농장은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